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 냉동식품 업체인 쉬안스 컴퍼니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CJ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이번 인수를 통해 CJ는 미국 전역에 걸친 생산과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공식 규격을 적용한 차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D램은 영화 11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성능으로 SK하이닉스는 해당 제품을 2020년에 본격 양산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올해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며 올해 안에 채권단 실사를 거쳐 자구 계획안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순행일로 인해서 1시간 늦게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선방을 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재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사항이 아닌 단지 기대감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좀 가장 우려 섞인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얼마만큼이나 지탱해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7% 상승한 2088.06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6% 상승한 681.38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는 44,250원에 SK하이닉스는 71,800원에 마감이 됩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5% 넘는 강세 흐름으로 21만 8,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젠을 비롯한 CJ E&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전 업종에 대해서 좀 골고루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75% 상승으로 7만 1,000원에 그리고 CJ E&M은 22만 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봉주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바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종목 핫5 시간이 올라온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셀트리온이 올라왔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네 번째 종목은 썬데이토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금주의 검색어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다섯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텐데요. 정말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이 이번 주는 섞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봉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늘은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다양한 종목들만큼 또 사연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다양한 사연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에 대해서 골고루 또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릴게요. 대한항공과 그리고 셀트리온, 휠라코리아까지 3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적정 주가가 39,800원, 오늘 종가가 32,550원으로 비교값은 0.82, 소폭 저평가이지만 이제 거의 적정 주가에 이제 근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기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었는데 어저께 호실적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 이미 그 전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현재 비교값이 약 7배 정도 이제 고평가 상태인데 계속해서 6배에서 7배 정도 이제 고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중기 추세는 이제 최근에 중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저점을 찍고서 지금 반등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26,900원, 오늘 종가는 55,900원으로 비교값은 2.08, 약 2배 이상 고평가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 그리고 단기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중기적으로도 이미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잠깐 이탈은 했습니다만은 60일선을 계속 이제 지지가 되면서 연속해서 지금도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3종목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셀트리온 그리고 휠라코리아까지 추세와 적정 주가를 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3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봉투 선생님, 이 3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항공사업부 개정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3분기에 호실적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뭐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그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사실 뭐 그 단기에 지금 어제 갑자기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갑자기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이 항공주들의 흐름도 물론 지수가 반등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런 흐름을 이어서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라는 게 사실 뭐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아주 정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투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치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 항공주들이 폭락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조금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단기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항공사업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는 실형을 받았을 때 그 경영권을 잃는 그런 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벌금형만 받아도 경영권을 잃게 되는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한항공 측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죠. 최근에 그 조양호 회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양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면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너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은 회사의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단순한 뭐 개정한다는 그런 이슈만 가지고도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 오너 일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굳이 여기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역시 경기 상황이 좀 좋아야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반등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었죠. 사실 뭐 3분기에 실적 부진하다 그런 그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허주마의 미국에서 그 허가 기대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거나 하락 시에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44% 정도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흐름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은 약가를 낮추고 또 그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에 이게 뭐 크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진출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에 실행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허주마나 이런 것들의 그 미국에서 어떤 그 기대감, 허가 기대감,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확실한 그 기대감대로 어떤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기에 실적이 폭발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면서 미국에서도 어떤 그 유럽에서 그런 그 기대감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확장성을 기대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기대했던 만큼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어떤 그 확장성 면에서는 약간 좀 정체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약가를 낮추면서 어떤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손해를 보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사실 그동안 제가 꾸준히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한계에 왔다. 그리고 크게 가기는 어렵다. 결국은 꺾일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수급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매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부양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흐름도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상했던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어떤 그 바이오 섹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반짝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기존의 흐름,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인데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그 이슈를 보면 역시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 그런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의 흐름이 좋고요.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주가에 너무 큰 상승이 오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도 이 정도 상승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해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휠라코리아가 굉장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지사가 본사를 인수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의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휠라코리아가 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데도 이 휠라코리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수만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준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어렵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바뀔 그럴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시 매수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위험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인위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상승하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이제 미련 욕수만큼 충분히 상승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매도하시고 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버티는 흐름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지수 자체도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계에 왔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신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투자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과 대응 전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전에 대한항공 먼저 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슈가 많죠. 이 3분기 호실적과 그리고 유가 하락 속에서 많은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 매도 후에 가격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흐름에서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것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소식과 그리고 악재성 소식이 같이 좀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와 그리고 하락 시에 대한 손절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관망하셔라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였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좀 적당히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조정 시 다시 재접근에 대한 전략입니다.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하시면서 가격대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 대한항공과 셀트리온, 휠라코리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토지와 파라다이스가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함께 추세 확인합니다. 네, 썬데이토즈는 적정 주가가 25,200원, 오늘 종가가 25,100원. 네, 비교값이 이제 1.00으로 이제 둘이 거의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일단 중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날입니다. 11월 7일 이날이 이제 신작 게임이 이제 오픈 베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위로 이제 윗꼬리가 긴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적정 주가는 36,500원,
종가는 2250원, 비교값은 0.55,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기 추세가 최근에 상당히 좀 이렇게 지수하고 연동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중기는 상승, 그리고 단기도 오늘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훌쩍 뛰어넘는 단기 상승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토지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추세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썬데이토지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전에 14% 넘는 또 급등을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나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기,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봐야 할지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모회사죠. 스마일게이트의 자회사가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신작 MMORPG죠. 다중격투 게임, 로스트아크의 흥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리고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약간 애매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이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실적이다. 그래서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모회사 스마일게이트의 그룹의 신작이죠. 스마일게이트의 자회사가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트아크가 좀 흥행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단기에 지수가 반등할 때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저점에서 벌써 9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단기 상승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급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다른 종목을 설명하면서 언급했지만은 추세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서서히 상승하면서 어떤 눌림목을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뭔가 큰 호재가 있다면은 끌고 와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호재는 없어요. 그리고 모기업의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특별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죠. 물론 스마일게이트 그룹 내에서 유일한 상장사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될 만한 큰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도 역시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단체 관광객 모집을 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또 부진한 실적,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반등이 조금 더 나와주면 끌고 가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말을 계속 바꾸는 게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오픈했다, 개방을 했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하는 걸 보고 눌림목에서 다시 접근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확인할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예약했던 그런 예약까지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끌고 가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 후에 확실한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썬데이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보유자는 매도 후에 가격 조정 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시 단기 접근입니다. 짧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 좀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면서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였습니다. 종목 핫5 시간으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는요, HTS의 활용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인영 연구원님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또 도움을 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아이디어로 조건식을 좀 만나볼지, 검색식을 만나볼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이제 배당주를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HTS를 활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전반적으로 배당주가 좀 어떤 건지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단기 접근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장기로 이제 복리처럼 그렇게 쌓아가는 전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당주라고 하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이자를 받으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장기 투자, 좀 보수적인 장기 투자 이제 하는 관점으로 배당주를 많이 이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2010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2배 가까이 최근 이제 배당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추세도 점차 이제 기업이 이제 더 많이 주주들한테 이제 환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하고 관련된 그 제레미 시겔이라고 하는 이제 와튼 스쿨의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한 그 결과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된 종목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그 배당을 잘 해주는 기업이 사실 성장도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배당을 많이 해주면은 그 기업은 성장은 그래도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입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폐장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일까지는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해야지 그 다음날 이제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고배당 종목만을 모아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따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그 HTS에 보면은 이제 관심 종목들을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고배당주이면서 우량한 종목들을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매년 또는 매 분기 이제 결산월마다 이 일정 금액을 이제 꾸준히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배당을 안 했다가 이제 올해 갑자기 배당을 했다라는 기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작년하고 재작년 뭐 꾸준하게 뭐 1,000원, 1,5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후자인 기업이 꾸준히 배당을 해주면서 배당금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왕이면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종목이 조금 이제 쌀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과연 얼마를 배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최소 2분기, 이왕이면은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면은 매년 이제 그 기업이 배당을 한 그런 배당 성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S의 기업 분석 자료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배당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올해 만약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제 4분기 끝나고 나서 올해도 이제 배당금이 이제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그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배당주로만 구성한 그런 간접 상품 펀드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단타 팁인데,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약 3에서 뭐 5% 정도까지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대다수 종목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수 종목들이 12월에 이제 배당 기준일까지 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배당을 안 받고 그냥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배당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지 HTS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마다
이 검색 메뉴에서 이제 배당 순위 또는 배당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HTS가 있고 그게 없는 HTS 같은 경우는 종목 검색식에서 이제 배당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배당률, 뭐 배당금, 배당 수익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원 이상 배당을 한 기업을 뭐 보고 싶고 이왕이면은 배당률이 5% 이상인 기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2개의 조건만 넣어가지고 종목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만큼을 배당을 했는지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TS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앙에 보면 이제 세이브로라고 해서 증권 정보 포털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주식 메뉴에 왼쪽에 보면은 배당 정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정보에서 배당 순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는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줬는지 그리고 201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이제 거의 근 10년치를 각 이제 배당이 얼마나 많이 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이왕이면은 조금 이제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말에 좀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배당주에 대한 접근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관련 내용까지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교시 통해서 다양한 참고사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7600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삼성물산을 매수가 13만 2천 원의 비중은 기재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삼성물산 오늘장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37% 빠진 10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삼성물산 적정 주가는 14만 2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0.73, 지금 소폭 저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중기 추세는 꾸준히 이제 하락 추세에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그 삼성물산까지도 같이 이제 뭐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고 양봉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플러스권이 아닌 마이너스권에서의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이제 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를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매수가 적근한 매수가 대비해서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부터 확인할게요. 봉추 선생님.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추격 매수고요.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의 차트인데요. 13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굉장한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4%까지 홀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대응을 했다. 그래서 F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1월에 고점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6월에 지수가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전부터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10월에 지수가 급락할 때 급락했죠.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큰 반등이 없었어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재 아닌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10%에 적당히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고요. 아쉽게도 좀 F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5%의 손절 처리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9009님의 질문이고요. CSA 코스믹을 매수가 9,54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CSA 코스믹은요, 3% 넘게 올라오면서 4,815원으로 현재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반절의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CSA 코스믹은 적정 주가는 2,900원, 비유값은 1.66으로 약 2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 상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가 일단 여름의 중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들어서도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까지는 반등은 이제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들, 특히나 화장품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기 때문에 오늘 탄력을 얻었지만 매수가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좀 손실이 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학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선생님.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55% 먼저 오는 쪽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 정도인데요. 조금 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25%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응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는 사실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나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대응이죠. 최소한 여기 저점,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이 라인에서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 짧게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정리를 못하셨어요. 결국은 50%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셨지 않습니까? 흐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올해 초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생각만큼 실제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흐름이 완전히 거의 끝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그게 크게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은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기는 아직까지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수가 흘러내리면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무리가 되겠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다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굳이 계속해서 홀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25%,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55%에 손절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안에서 오늘은 또 선방을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그 지수 상황을 예상을 했을 때는 지금 손절 처리가 조금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는 마이너스 25%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55%의 손절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279님의 질문이고요. 포스코 캠텍을 매수가 51,0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포스코 캠텍 2%, 3% 가까이 올라오면서 76,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꽤 수익을 보고 계세요.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포스코 캠텍 적정 주가는 29,500원, 비교값은 2.61, 약 2배 정도 고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중기 추세, 지금 상승 추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너무 과도한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매수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약간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운이 좋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추격 매수죠.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했는데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직전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꺾일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좀 뚫더라도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가가 아주 낮다고 하면 끌고 가볼 수도 있겠는데요. 추세적으로 지금 너무 상승폭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9,000원대 가격에서 벌써 그 8만원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가 아니고 그리고 매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낮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의 매도, 즉시 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실 때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이 됐을 때 재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0377님의 질문이고요. GS건설의 매수가 46,000원에 비중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오늘 GS건설은 2% 넘게 올라오면서 41,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추세 확인할까요? 네, GS건설은 적정 주가는 47,600원, 비교값은 0.87로 소폭 저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중기 추세,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선 밑에서 하락 추세에 있지만 단기 박스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GS건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만나볼게요. 먼저 학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흐름이 좀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기술적으로 보면 눌림목이에요. 그런데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흐름이 더 끝나고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자체가 계속해서 갈만한 시장 흐름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건 부담이 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수가 꺾였을 때는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낙폭도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는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마이너스 15% 손절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GS건설에 대해서 추세와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또 봉주 선생님의 전략을 듣기 전에 좀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GS건설은 시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연준 의장의 발언은 늘 주목을 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또 12월 연말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또 내년 금리 인상까지 또 점쳐보는 가운데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really strong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매우 강하고 또 세계의 성장 둔화와 또 미국의 또 경기 부양 효과 감소 등은 좀 우려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굉장한 낙관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 목표는 경기의 회복과 또 확장을 확대하면서 이 실업률과 또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하지만 이게 끔찍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강한 미국 경제가 또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빠른 속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말을 아꼈는데요. 또 정책 기조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시장의 이 금리 인상은 언제나 변동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ina stocks rise on hopes for trade talks. 네,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늘 중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전화 통화를 했고요. 또 중국이 양보 가능한 무역 협의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라는 점이 오늘 소식으로 들려오면서 중국 증시 부양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난 여름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사안이 전달된 거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신 쪽에서는 중국이 전달한 내용이 미국의 눈높이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협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사격 중단 혹은 추가 관세부가 유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 정책과 또 지적 재산권 같은 문제가 양측의 의견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협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 특히 G20 회담 이후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중국 증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 회담의 신호가 재개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상하이 종합 지수 1.36% 상승해서 2668.17에 마쳤습니다. 네, 선전 종합 지수도 1.45% 올라서 1398.40에 마감했고요. 홍콩 항생 지수, H 지수 모두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중국 측 13일에 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무역 이슈를 논의했다라는 소식, 큰 회담 이외에도 작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유럽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어제 브렉시트 관련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협상 초안이 나왔다. 하지만 또 인준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좀 상황은 갈 길이 멀다라는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한편 EU 측이 미국이 유럽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보복 관세도 서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또 앞으로 또 EU와 미국이 무역 전쟁을 추가적으로 벌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부 집행위원은요, EU도 관세를 부과할 미국 상품을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 농업, 공산품일 수도 있다라면서 계획은 물론 이렇지만 시행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심스러운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은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이런 자동차 생산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시기 연장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려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3만 1,000여 명의 실업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은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 증시는 좀 선전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그 흐름을 예상했을 때 오늘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정상적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지수가 급등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흐름을 보면 역시 중국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그런 영향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합의문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합의문을 작성하면 중국 시장은 크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합의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기도 어렵고요. 한국 시장은 역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합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면은 흐름 자체가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는 또 추세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국엔 상승으로 전환된 우리 시장이었지만 이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시장은 일단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